반갑습니다. 한글 방송의 김대현입니다. 한국신문 송태현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의학면이죠. 예. 의학면인데 이 다이어트. 예. 특별히 이제 요즘 시대에는 비만이 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때인데요. 예. 비만이 과거보다는 좀 다르게 올해 이제 비만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질병으로 이해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는요 이 비만이라는 것을 질병으로 아이에서부터 사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비만이 굉장히 세대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이 비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개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예. 국가적인 그런 이제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비만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비만이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자신의 이 체지방이 체중의 25%를 넘었을 때 그것을 비만이라 그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 비만의 원인들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유전적이고 환경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예. 특히 또 이제 사회 경제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들이 있다는 걸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인의 반, 그러니까 2명이 있으면 1명 정도는 비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비만 인구라는 것입니다. 예. 그토록 전 세계가 사실 굉장히 이제 살찌는 것 때문에 뭐 먹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이죠. 요즘에는 뭐 또 이제 고기를 많이 먹고 또 인스턴트나 그런 조금 좋지 않은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비만이 점점점 높아지는 이런 때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 비만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다이어트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때라는 거죠. 우리 대표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다이어트랑은 조금 전혀 상관이 없는 체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다이어트보다는 제가 지금 93년부터 그 전에도 그랬었는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신 걸로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루에 평균 1시간 반에 2시간 뛰고 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우리 한국도 이 비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연령층을 보면 50대와 60대가 한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만큼 대표님 연령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익숙하겠지만 60대까지 자기 관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비만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그런 질병으로까지 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이어트를 내가 만약에 진행을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오늘 여기 의학면에 보면 우리 정현만 우리 의사 선생님이신데 원장님께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그 해결 방식을 좀 제시를 해주셨어요.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라는 거죠. 관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관리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규칙적인 식사,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줘야 되고 또 특별히 이 먹는 거, 저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먹는 것을 조금 신선하고 좀 좋은 먹는 것을 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하고요.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습관을 좀 조화롭게 갖추는 것, 그것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요건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요즘에 채식 위주로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정용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대표님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제가 잘 듣고 배웠는데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라는 것은 전제가 살이 쪘을 때를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뺄까? 그렇죠. 빼야
살이 빠져야 건강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이어트 전에 살이 안 찌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살이 찌기 전에 관리를 하고 그것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계속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나 운동을 했거든요. 하루에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음식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가면 특별히 패스트푸드가 많잖아요. 햄버거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주 먹었어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매주 외식이라고 하는 게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무슨 좋은 걸 먹을 수가 없어서 햄버거라든가 이런 걸 매주 하여튼 안 먹고 지나간 주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먹고 콜라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좋아해요. 어제 어릴 때 길들여졌기 때문에 저녁에도 우리 집에서 햄버거하고 콜라 먹었어요. 저녁에도. 왜냐면 얘들이 어릴 때 엄마가 사준 거, 아빠가 사준 것을 기억해요, 몸이. 걔들이. 그래서 그거를 나이 들을수록 먹어요. 저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음식을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어릴 때 제가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부모가 문제다. 제가 문제겠죠. 네, 부모가. 저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이런 생각을 갖도록 교육하고 음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부모로서 실패를 했구나. 물론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2시간씩 운동해요. 그래서 우리 얘들은 살찐 애가 없는데 열심히 운동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저도 이제 문제네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노출이 많이 됐어요. 햄버거, 피자, 치킨. 왜냐하면 저희도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켜서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이가 좋아하는 기호가 되어서 이제 종종 이제 뭐 치킨 사줘, 피자 사줘요, 뭐 햄버거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도 먹고 싶으니까 그것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경우가 아주 굉장히 많은데 그런 관리를 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자가 저희다 생각을 하니까 또 심각한 마음이 저는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가르친 것, 뭐 언어 습관이든 뭐 표정이든 관계없이 음식도 그렇다는 거죠. 음식도 배워서 먹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릴 때 안 먹는 음식 지금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줬던 음식을 지금도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은 엄마의 생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찌기 전에 비만이 이르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함으로써 다이어트까지 할 필요 없이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 있고 혹 이제 비만이 됐을 때에는 그래도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규칙적인 식습관이나 어떤 운동이나 체계적인 그런 이제 식습관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요.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거를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맞죠. 성전.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집이면 이 거룩한 집에 대한 관리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음식으로 관리하죠. 그렇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몸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못 먹는 것은 범죄입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범죄이에요. 물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몸이 병든 사람은 다 범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관리권은 나한테 있잖아요. 나한테 순전히 맡겨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때로 운동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은 범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아마 몸의 건강이지 않을까. 몸이 건강하면 국가가 발전해요.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설명하면 병원에 안 가니까 그렇죠. 의료비가 절약되고 경제적으로 예. 도움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대표님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다이어트 개념에서 예. 좀 이제 내가 비만으로 영적으로 비만해졌다면 예. 이제 동일한 측면에서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좀 긴장도가 떨어지든가 예. 집중도가 떨어지든가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을 때에 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 그것을 영적으로 비만했다 정의를 한다면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지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영적인 어떤 비만에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고 있고, 예배는 이제 일반적으로 네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기도, 찬양, 말씀, 헌금. 이걸 이제 공적인 예배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안 되면 이거는 우리 모든 생활이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를 거절해 버리시잖아요. 예를 들면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의 주전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멸망했단 말은 우리는 그냥 주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가 거절당한 상태예요. 아수르로 끌려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때도 뭐냐면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가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국가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론 회당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기도 합니다만은 거절당하는 거죠. 그러다 537년에 이제 그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남쪽은 70년, 북쪽은 185년 동안 거절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제대로 살아나야, 다시 말하면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야 저는 영적인 비만이 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몸이 건강할 때에 또 영혼도 건강해진다고 믿고 있고요. 그렇죠. 또 그래서 너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밸런스를 맞춰서 내 몸도 건강도 관리하면서 영혼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지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영지주의자들 한번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육신을 갖다가 무시했죠.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살았어요. 잘못 착각한 거죠. 영적인 건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라든가 찬양만 있으면 된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몸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영과 육이 하나다. 일체설이다. 영이 망가지면 육도 망가져요. 육이 망가지면 영이 망가진다. 이거는 교호적인 것이고 같이 가는 것이지 이걸 분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육신의 다이어트나 영적인 다이어트도 우리가 꼭 성공의 길을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